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중국어 HSK 전문 강사 조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9월 시험 대비해서 우리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가야 하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8월 시험은 어떻게 나왔었는지 8월 시험 난이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시험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시험이 끝나고 나와서는 그래도 이번 달에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았고요. 저도 시험을 보면서 이 정도면 우리 학생들 잘 볼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자,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어려운 영역을 좀 하나 고르자면 듣기 영역이 조금 어려웠어요. 해서 듣기는 상하 정도, 그리고 독해랑 쓰기는 모두 중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듣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가장 먼저 시험을 보게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좀 긴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 배분에 있어서도 난 아직 전 문제를 다 풀지 못했는데 아직도 고민 중인데 벌써 다음 문제가 나오려고 해서 더 긴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듣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 그쵸?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문장이 길거나 조금 어려운 한자가 나오면 바로 긴장을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여러분들만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듣기 일부분 잘 준비하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강의를 보시면 어려운 한자들, 어려운 문장들 잘 정리해서 갈 거기 때문에 좋은 성적 얻으실 거라는 거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영역별로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같이 볼 건데요. 자, 이번 달 난이도는 다시 한번 중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듣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 다 뭐 듣기에 많이 나왔던 빈출 단어, 뭐 발음에 유의해야 하는 단어들은 이미 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공부를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틀리기 쉬운, 시험장에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 그런 표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에서는 유사 표현 그리고 반이어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미는 같은데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낚시를 좋아해 라고 제시된 문장에서 이제 음어는 나의 취미는 낚시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같은 의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듣기 2, 3부분에 여러분 제시 단어가 한자 자체가 어려운 제시 단어가 한 번씩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보기로 나오긴 나왔는데 이 단어 발음이 뭔지 뜻이 뭔지 머릿속이 하얘져요 하는 것들만 모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독해 부분은 일부분 우리 빈칸 채우는 영역이었죠. 1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어휘 같이 보시도록 할 거고요. 또 쓰기 2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한자들. 저는 썼는데 선생님 점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삐침이라든지 획, 방향 같은 것들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것들 저랑 같이 한번 보고요. 이렇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리 좀 잘 보고 가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영역별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듣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듣기 일부분 유사 표현 그리고 반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한자 보면서 읽어주세요. 어떻게 읽습니까? 쇼페이. 쇼페이. 그쵸 여러분? show라는 동사 잘 봐주시고요. show 하면 뭡니까? 받다라는 뜻이에요. 자, 뒤에 페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비용할 때 그 비자죠. 그래서 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쇼페이 했으니까 돈을 받는다. 즉 유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옆에免费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免费. 免费. 역시나 요 免잘 봐주시고요. 免하면 면하다라는 뜻이죠.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대요. 비용을 면할 수 있대요. 즉 무료가 되겠네요. 자, 해서 收费는 돈을 받아요. 유료. 그 다음에 免费는 돈을 면할 수 있어요. 무료이기 때문에 아예 확실하게 반이어로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유료다.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收费. 收费. 반대말로 무료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免费. 免费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표현도 같이 보죠. 이번에 먼저 被批评이라고 나왔는데요. 批评 먼저 봐주시고. 자, 批评 하면 혼내다 그리고 꾸짖다 라는 뜻이에요. 자, 앞에 아예 被 피동을 나타내는 被를 써서 혼남을 당하다 즉 혼나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래도 좀 안 좋은 평가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被批评 被批评 주로 선생님이나 엄마가 혼내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被批评 하면 혼나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요. 受到表扬.
受到表扬, 受表扬이 나왔어요. 表扬이 뭡니까 여러분? 칭찬입니다. 칭찬을 받다. 자, 그러면 요 두 표현도 반의어로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혼나다, 안 좋은 평가는 被批评. 오히려 칭찬을 받고 너무 잘했어요 하는 것은 受到表扬.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실제 시험에 이제 문장으로 제시가 됐다. 그러면 헷갈리기 딱 좋죠. 해서 아예 한국어로 메모를 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혼남, 그 다음에 受到表扬 같은 경우에는 칭찬받음 이런 식으로 아예 메모해두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표현도 한번 같이 보시죠. 3번 표현 뭡니까 여러분? 展现. 展现. 요거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展现. 뭘까요 여러분? 통화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통화 중이라는 뜻이 되는 거냐면요. 시엔하면 전화 그 회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그 회선을 누군가가 점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회선이 지금 빈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차지하고 누군가랑 통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 중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展现. 展现.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통화 중. 통화 중. 이거는 사실 중국어 몰라도 바로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래서 음원에서는 통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시된 문장에는 展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뜻이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통화 중이다. 내 회선을 누군가 점하고 있다.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展现. 展现. 다른 말로 통화 중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성조만 한번 더 보세요. 통화 중. 통화 중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표현 보도록 하죠. 4번 표현. 사실 이 표현은요 여러분 듣기뿐만 아니라 독해, 쓰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회의. 회의 하면 뭡니까? 회의죠. 회의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옆에 나와 있는 표현들 商量 그리고 讨论까지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듯이 얘는 쓰기에도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인데 사진은 같아요. 사진은 원탁 그 테이블에서 원형 테이블에서 여러 명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제시어가 회의가 될 수도 있고 商量이 될 수도 있고 讨论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이 회의한다 하기도 하고 상의한다 하기도 하고 토론한다 하기도 해요. 사실은 다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더 읽어보고 끝낼까요, 여러분? 회의하다, 회의, 상의하다, 商量, 토론하다, 讨论. 같이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항상 다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표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쓰이는 표현으로 受不了. 受不了. 여러분, 뿌가 뒤에 있을 때는 불가능이라고 했었죠? 뭐뭐 할 수 없다. 受,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 능력 밖이다. 너무너무 힘들다. 힘들어요. 중국어로 受不了. 受不了라고 하고요. 자, 옆에 难受 보이십니까? 难受. 역시나 난이라는 글자 잘 봐주세요.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어려울 난자를 썼죠? 역시나 얘도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두 가지 표현 방식. 먼저 受不了가 있고요. 하나 더 难受가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해서 듣기 일부분에 이렇게 제시 문장에 유사 표현이나 반의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것 같다 이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어로 먼저 메모해 놓기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듣기 일부분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문장 같은 경우에는 他很难受. 他很难受. 수러가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难受 힘들다예요. 그렇죠? 그는 힘들다. 그러면 제가 아까 추천해 드렸던 대로 아예 힘들다. 지쳤다, 싫다 이런 식으로 좀 메모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음원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음원에서는 上次考试的结果出来了. 일단 딱 보자마자 되게 난쇼한데요, 여러분. 네, 지난 시험의 결과가 나왔대요. 结果出来了, 그쵸? 지난 시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但是 그러나 하면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들죠. 왠지 불길한 느낌이 막 들죠. 지난 시험의 결과가 나왔어. 그러나 成绩不太好.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힘듦을 조금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을, 쎄한 느낌을 주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我真受不了了. 我真受不了了.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관건 문장 我真受不了了. 를 듣고 바로 难受, 힘들다의 오라고 답을 정할 수 있겠네요. 자,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힘들다 주어진 문장에는 难受, 难受. 음원에선 뭐라고 했다고요? 受不了, 受不了. 여기다 러를 붙여도 의미가 달라지진 않아요. 受不了了.
受不了了.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듣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듣기 2, 3부분은 아시다시피 문장이 주어지지 않고 A, B, C, D의 단어가 주어지죠. 근데 이 단어가 한자가 어려운 단어가 주어져 버리면 학생들은 굳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한자가 어려운 단어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아무것도 적어놓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서 읽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뜻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네요. 자, 바로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있는 단어 어떻게 읽습니까? 징차, 징차. 이렇게 들으면 바로 학생들이 징차 뭐예요? 이러면 바로 경찰이래요. 근데 한자만 보여주면 이게 그거예요 라고 많이들 하시죠. 자, 징차 하면 경찰이라는 뜻입니다. 예문으로 볼까요? 我想当一名警察. 나는 되고 싶어요. 한 명의 경찰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땅이랑 같이 외우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자 보시면서 어떻게 읽는다고요? 징차. 징차, 경찰이라는 직업 표현, 사람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2번 어떻게 읽어요? 오리ao, 오리ao. 여러분, 무료하다, 심심하다 라는 뜻이죠. 오리ao 하면 무료하다, 심심하다. 그래서 뒤에 예문을 보니 一个人在家真是很无聊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요. 사실 真是는 지금 부사예요. 진짜로, 가짜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지만 생략 가능하고요. 혼자서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료하다, 심심하다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无聊. 无聊. 한자 아무래도 리아오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无聊. 그리고 가끔 가다 여러분 주어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책이 无聊하다 한다면 이 책이 무료하다는 아니고요. 이 책이 심심하다는 아니고요. 재미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 알아두실 것, 无聊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没有意思. 没有意思. 没有意思 뭡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다. 요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无聊, 무료하다, 심심하다, 재미없다 같은 말로 没有意思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한자 懒, 懒이 나왔네요. 여러분 懒 하면 뭐예요? 게으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예문 보세요. 我觉得丽丽很懒이라고 했네요. 자, 게으르다 라고 의미를 외우시면 일단 하나 더. 주어는 보통 사람일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느낄 때 리리가 되게 게으른 것 같아 라고 지금 적어놨네요. 지금 리리라고 나왔지만 그냥 그녀, 타 같은 식으로 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해서 란 하면 사람에 많이 쓰는 게으르다 라는 뜻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여러분. 안 그래도 따이도 한자가 어려워 죽겠는데 용마오 이건 뭐예요, 선생님? 하시더라고요. 따이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모자를 쓰다, 안경을 쓰다, 착용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뒤에 용마오가 나왔어요. 마오 기억하십니까? 마오즈로도 많이 나왔죠? 모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모자일까? 용마오. 여러분 수영하다 기억하시죠? 요용 할 때 그 용이네요. 그래서 수영모를 착용하다. 따이용머로 보시고요. 아무래도 수영모를 착용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이제 수영장에서 안내요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레파토리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문도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요용 장리 이링여 따이용머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수영장 안에서는 반드시 수영모를 착용하시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기 이 부분 보기에 딱 이렇게 한자만 나와 있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따이마오즈 했을 때 그 따이마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따이용머로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자를 보면 딱히 막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막상 이거 읽어보세요. 뜻이 뭐예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띠즈. 띠즈 뭡니까 여러분? 주소라는 뜻의 단어죠. 해서 봤더니 为了送货 뭐를 위하여 여러분? 为了하면 위하여죠. 물건을 보내드리기 위하여, 물건을 발송하기 위하여 您告诉我你的地址라고 하네요. 당신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您
告诉我你的地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한자만 적혀져 있어도 대강의 발음을 내실 수 있는지 꼭 한번 시험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사용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된 단어들을 봤더니 여러분 카이신 뭡니까? 즐겁다, 해피하다. 자, 그리고 B는 우리 아까 했었던 우려, 무료하다, 심심하다, 재미없다. 자,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여러분? 상신, 상 자체가 상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되게 아픈 거잖아요. 마음이 아파 보겠어요?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想出去玩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얘는 발음할 때 어를 붙여서 想出去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뜻의 변화는 없고요. 뭐 하고 싶다? 나가서 놀고 싶다.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들어야 할 건 어떤 사람의 기분, 사람의 상태가 아닐까라고 미리 예상을 하신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你平时一个人在家做什么? 너 평소에 혼자서 집에 있으면 뭐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其实 사실 我也不知道 나도 잘 모르겠어. 做什么好呢?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투죠. 뭘 해야 좋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真没意思. 자, 이게 관건 표현이었네요. 真没意思 뭡니까 여러분? 원래는 没有意思라고 하는데요. 그냥 줄여서 没意思 하셔도 돼요. 재미없다, 심심하다 라는 뜻입니다. 해서 여자가 真没意思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의 지금 상태, 여자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떠한가 하는 정답 B가 되겠죠. 해서 우려로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세요.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D를 많이 고르시더라고요. 밖에서 나가 놀고 싶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요거는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라고까지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맞고요. 직접 언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요거는 학생이 혼자서 생각한 우리의 뇌피셜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자가 나가서 놀고 싶어 라고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해서 듣기 이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유사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메모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독해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독해 1부분은 여러분 빈칸 채우는 유형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독해 1부분에서 자주 나왔던 제시 단어들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交流, 동사로는 교류하다 라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많이 쓰죠. 우리 많이 교류하고 많이 소통하자 해서 多多交流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2번 단어는 뭐라고 있습니까? 打扰, 그쵸? 읽으실 때 삼성 연이어서 왔기 때문에 이성 삼성으로 바뀌고요. 打扰하면 방해하다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别打扰 방해하지 말아라 라는 레파토리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얘는 앞에 주어랑 목적어에 사람이 사람을 방해하는 그런 동사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가 나를 방해한다면 他打扰我. 네가 나를 방해한다. 你打扰我. 너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你别打扰我.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글자가 앞에 변이 똑같이 손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한자, 쉬운 한자일수록 여러 번 써보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아까도 사실 살짝 이야기했었는데 이 피핑 기억하시죠 여러분? 피핑 하면 원래는 혼나다, 혼내다 라는 뜻인데요. 빼이 피핑 하면 혼남을 당하다, 즉 혼나다 라는 뜻이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원티 오타 아니에요 선생님? 네, 아닙니다. 원이 여러분 묻다 라는 뜻이잖아요. 원티 하면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다로 보시면 되겠네요. 원티. 그래서 동사와 뒤에는 목적어, 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사람은 질문하는 걸 좋아해. 他爱问问题, 他经常问问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용두, 명사로 용도라는 뜻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핸드폰 하나면 여러 가지 용도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은 되게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두라는 단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 단어는 방금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4개가 주어졌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빈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빈칸에서 저는 바로 2번 먼저 눈에 띄네요. 2번 봤더니 앞에는 워, 뒤에는 니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 지금 수어가 없다 보니
앞에 주어하고 목적어가 사람이네. 사람이 사람을 할 수 있는 수어로는 B, 나라오밖에 안 보이네요. 그쵸? 해서 2번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2번 처음 시작할 때 真对不起, 진짜 미안해요. 我打扰你了. 제가 당신을 좀 방해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해서 이번에는 정답을 B로 고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먼저 좀 볼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他是个喜欢땡땡问题的学生이라고 하네요. 수어 먼저 찾아주세요. 수어는 是입니다. 그럼 주어는요? 타가 되겠죠? 마지막 목적어는 제일 간단하게 学生, 학생이네요. 그 사람은 학생이다. 그러면 요 앞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학생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관형어임을 알아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학생이에요, 여러분? 뭐 하는 걸 좋아해? 문제를 묻는 것. 즉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다. 빈칸 바로 뒤에 원티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는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바로 정답 C로 골라줄 수 있겠죠. 원원티. 학생들이 아무래도 같은 글자가 여러 번 반복되면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4번. 먼저 빈칸 앞에 뚜어가 있기는 한데요. 얘가 수어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수어는 요가 이미 있거든요. 자, 手机가 주어인 것 같고요. 여기가 사실 싹 다 목적어인 것 같죠. 그래서 휴대폰은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아주 많은 명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휴대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D가 들어갑니다. D 넣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용투 집어넣어서 자, 最近 최근에 手机有很多用途 휴대폰엔 많은 용도를 한다.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只要带手机 여러분 只要가 나왔네요. 只要 A, 就 B 먼저 표시해 두고요. A 하기만 하면 바로 B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자, 우리 휴대폰을 챙기기만 하면 바로 什么都可以做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문장이 좀 길었는데 다시 보자면 최근에 휴대폰은 아주 많은 용도,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만 챙긴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1번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 타 뚜어가 나왔어요. 뚜어 그리고 바로 끝났는데요. 많다는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네, 자 그럼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 남은 표현은 A밖에 없는데요. 아까 A 어떻게 읽었습니까? 交流. 交流 하면 교류하다, 소통하다 였잖아요. 살짝 제가 예문으로서 多多交流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많이 교류하자, 많이 소통하자. 네, 맞아요, 여러분. 뚜어는 진짜 많다라는 뜻의 수어가 아니라 부사어로 쓰인 거죠. 해서 여러분 많이 교류해 多交流吧. 두 번 써서 多多交流吧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여기에 交流를 넣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你要多向他学习 여기서도 또 뭐 해야 한다, 여러분? 공부해야 한다인데 앞에 부사어가 向他学习라고 하네요. 자, 요것은 그를 향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본받아서, 그를 따라서 공부해야 한다. 자, 즉 너는 그를 본받아, 그를 따라 많이 공부해야 한다. 해서 有时间就 시간이 나면 바로 和他多交流吧. 그와 많이 교류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많이 그를 본받아 공부하고 많이 그와 교류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多 뒤에 交流를 붙여서 多交流 하면 经常交流的意思, 자주 교류해라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打扰 뒤에는 人,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방해하지 말라고 别打扰不要打扰 하겠죠. 자, 그 다음에 喜欢问问题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더 써진 오타가 아니라요. 问问题 질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질문하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뒤에서 쓰기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쓰기 이 부분입니다. 쓰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주 틀리는 한자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1번, 2번, 3번 모두 한자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쵸?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발음을 적어 놓기는 했으나 발음 없이 딱 보여드리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막 많이 헷갈려요.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습니까? 变.
그쵸? 变.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횟수를 나타낼 수 있었어요.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동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횟수를 나타내므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동량사는 스였죠. 네, 맞아요. 해석은 그냥 똑같이 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变. 자, 그럼 아무래도 그냥 번이라고 하기보다는 숫자를 붙여서 뭐 3번, 4번, 3变, 4变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 중국어에서는 동량사를 동량을 횟수를 수어 뒤에 보어로 넣습니다. 해서 이 부분 잘 봐주세요. 我把这本书看了3遍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내가 이 책을 3번 봤다. 해서 이 한자는 变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이 부분 잘 살려서 써주세요. 变.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여러분, 피엔이라고 하네요. 한자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써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 사람 눈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해서 보는 것을 세는 양사거든요. 뭘 봐요, 여러분? 한 편의 소설, 한 편의 글, 그쵸? 그래서 편이라는 뜻의 양사가 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한 편의 소설, 한 편의 글, 한 편의 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最近我看了3篇小说 여기 주술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동작을 세는 동량사는 아니고요. 명사를 세는 명량사입니다. 소설, 글 따위를 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은 피엔이라고 읽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피엔의 기본적인 구조에 앞에 말맞자가 붙었어요. 여러분 얘는 동사로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말이 부의 기준이었다고 해요. 꼭 말이 아니더라도 일단 말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 네, 그래서 말이 없는데도 있다고 속여요. 해서 이렇게 말맞자가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볼까요? 我被他骗了. 여러분 피해나면 속이다인데 베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속임 당한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속았다. 我被他骗了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비슷하게 생긴 한자 3개 보시면서 본인이 장문하실 때 나는 소설 3편을 봤어 라고 하고 싶은데 看了3篇小说, 3篇小说라고 했어야 되는데 变을 썼다거나 그 다음에 속이다 피엔을 썼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잘 써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표현들 어떻게 써야 하는지 위치 같은 것도 잘 봐주시고요.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동작을 세는 동량사 한 번, 두 번 횟수를 나타낼 때는 피엔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소설이라든지 글 따위를 세는 양사 피엔 한 편의 소설 이 피엔小说 이렇게 아예 묶어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말이 없는데 있다고 속여요. 네, 속이다라는 동사 뭐였습니까? 사성으로 피엔. 얘도 아무래도 주어와 목적어에 사람이 사람을 속이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타 피엔와라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자 비슷하게 생긴 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 듣기, 독해, 쓰기 모두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모든 것들, 모든 표현들 다 잘 정리하시고 다 좋은 성적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